먼저 재계 3위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미래 전략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정인환 기자, 먼저 SK와 현대차의 수소동맹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회의체인데요. 이 자리에서 SK와 현대차, 효성 등은 수소 생태계 구축에 4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기업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하나요? 네, SK는 연료 전지 발전소 등에 18조 5천억 원을, 네. 현대차는 수소차 등에 1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는 이날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린 SK 인천 석유화학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현대차, 인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액화수소에 대한 투자는 수소경제의 기본이 되는 값싼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정부도 액화수소 생산, 운송, 활용 전반을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안전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 기자, SK와 현대차의 수소 동맹,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갖고 따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네. 우선 SK그룹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1,500대를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로 바꾸고 앞으로 현대차가 내놓을 수소 카고 트럭과 수소 트랙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유통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도 나선다고요? 네, 올해 안에 인천과 울산 지역의 물류 서비스 거점인 SK 네트워크하우스의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를 각각 한 개씩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SK 주유소에도 수소 충전소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두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한 다른 국내 기업과 함께 수소사업 협력을 위한 CEO 협의체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올 상반기 안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의 수소차, 여기에 SK가 생산한 수소가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액화수소 생산 기제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SK E&S는 2023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인천에 액화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고 여기서 연간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액화수소 3만 톤은 수소차 넥소 7만 5천 대가 동시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 필요한 양입니다. 저장, 유통, 공급 이런 것들이 손쉬워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에 수소 충전소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을 해서 수소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SK는 또 충남 보령 인근 시설을 가동해 2025년까지는 연간 25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 기자, 그러니까 SK는 수소 에너지를 만들고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 기자, 때로는 이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여러 가지 상징을 띠기도 하는데요. 이번 행사가 열린 곳, SK가 이 휘발유를 만드는 그런 정유 생산 시설인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휘발유 대신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SK그룹의 미래 에너지 전략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SK의 주력 사업에는 크게 통신과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부문이 있는데요. 이 중 에너지 부문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유로 시작해서 에너지와 화학으로 범위를 넓힌 건데요. 이제는 탈석유로 큰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지향하는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에너지 시장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매년 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엔 1,6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월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7위를 차지했는데요. 1년 전보다 점유율이 68.5%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신윤철 기자, 이 SK와 현대차의 동맹 관계 예사롭지가 않아 보이는군요. 이 앞서서 SK가 현대차의 그 3차 배터리 수주 여기에서 성과를 냈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이 SK이노베이션과 중국의 CATL을 선정했습니다. 전체 수주 규모는 약 9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신 기자, 이번이 3차면 지난 1, 2차 때는 어땠습니까?
이 그동안 수주 현황을 보면은 네. 지난 2019년에 발주한 10조 원 규모의 1차 물량은 SK 이노베이션이 독점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지난해 16조 원의 2차 물량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중국의 CATL의 공동 수주였습니다. 당초 이번 수준 앞두고는 SK가 좀 불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배터리 소송에서 LG에게 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차 EV의 화재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번 리콜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2018년 출시한 코나 EV는 총 15건의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조한 배터리의 제조 불량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또 현대차, 기아가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점에서도 유리했습니다. 이 현대차가 최근에 공개한 전기차 아이오닉 5도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LG와의 소송전에서 패한 SK. 이 SK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구원투수 노릇을 톡톡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패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배터리 사업을 당분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현대차라는 든든한 공급선을 구축한 겁니다. 신 기자, 미국 ITC의 결정이 실행이 되면 SK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나요? 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0년간 미국에서 SK 배터리 부품 관련된 수입이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 미국 공장 전기차에 SK 배터리를 탑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도 SK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K를 택한 겁니다. 이 SK 이노베이션 입장을 보면은 현대차를 통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SK이노베이션 걸 탑재한 이유는 현재 화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완전한 ICT 폐소의 반전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이런 가운데 SK 이노베이션, LG와의 배터리 분쟁에 미국 백악관의 개입을 요청했다고요. 네, 지난달 말 SK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대해 미국 백악관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 해당 서류는 ITC 판결을 따른다면 SK 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해외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에 우호적인 점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LG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LG 측도 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관련 인사들을 만나 ITC의 결정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그야말로 미지수입니다. 만약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 최종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에 배터리 납품이 가능해 가장 최선의 결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예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확률이 크고 배터리를 새 먹거리로 삼은 최태원 회장의 전략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